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심장질환과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3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현직 의사들한테 많이 강요하는 내용이 의술, 인술이지만 주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천 이 사혈요법이 다른 어떠한 질병보다 심장질환 치료 효능이 제일 빠르니까 심장질환 전문으로 심천사혈요법을 응용해봐라. 이 얘기를 제 강의 중간에 특히 외국에 나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반복해요. 우리가 각종 심장질환, 우리가 심장질환 때 심장이 멎어버리면은 5분만 멎어버리면 소생할 시간이 없거든요. 5분 이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장에서 오는 질환은 어떠한 치료 방법보다 우리 방법이 치료 효능이 예방과 치료 효능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혀서 거기다 스텐트, 스프링을 삽입하는 수술을 예약을 받아놓고도 빼고서는 그냥 안 가고 치료한 사람이 있거든요. 관을 한번 넣어놓으면은 우리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관을 넣기 전에만 우리 방법으로 시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심장에 관상동맥이 막혔다고 해서 스텐트를 하나 넣었어요. 하나로 끝날까요? 옆이가 더 막히면 2개, 3개, 4개, 5개. 제가 기억에 11개까지 넣은 사람 봤어요. 그러고도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삽입할 공간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뜯어내고 허벅지 혈관을 갖다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요약해서 요점 정리를 설명할게요.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뒤에서 혈액을 끌고 와서 끊임없이 앞으로 품어주는데 혈액을 통해서 우리 인체 모든 생명체들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받기 때문에 피가 순환이 멈춰버리면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 멈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명을 주도하는 게 심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중이 높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심장질환에 대해서 심천사혈요법의 치료 효능이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치료 효능이 강력하고 빠르다. 그래서 의술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양의가 됐든 한의가 됐든 심장질환 전문의를 해라. 그러면 효능을 가장 빠르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걸음 걸고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심장이 턱턱 막히고 아플 거예요. 이런 증세가 있다가 우리가 전조 기능이거든요. 근데 또 심장에서 오는 질환도 아주 많아요. 뭐냐? 심장 판막증, 심방세동, 말하자면 혈액이 이렇게 역류하는 거, 또 부정맥,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심장 근육이 응고된 거, 심근경색. 근데 우리 인체 생리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다는 건 근육이 수축 팽창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심장의 말초모세혈관은 웬만한 환경으로는 심장의 말초모세혈관은 막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왜 심장의 말초모세혈관들이 막혀서 여기도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심장을 구성할 때 심장이 굵은 관상동맥이 먼저 막힐까요? 그 끝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먼저 막힐까요? 의술을 안 배워도 말초모세혈관 그럴 겁니다. 말초모세혈관이 먼저 막히고 그 안에 이 굵은 혈관이 막히지 굵은 혈관이 먼저 막히고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다른 장기보다 운동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많은 데는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체 전체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심장 밖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근 60%, 70% 정도는 막혀야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심장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피를 당기는데 잘 안 딸려와요. 그럼 어때요? 판막이 무리가 가겠죠. 또
그래, 심장이 뒤에서 당길 적에는 앞에 판막이 막아줘야 되고, 앞으로 밀 적에는, 혈액을 밀 적에는 뒤에 판막이 막아줘야 심장이 피를 끌어와서 앞으로 계속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에 판막이 막혔냐, 뒤에 판막이 막혔냐는 거는 피가 잘 안 딸려오느냐, 앞에서 잘 못 빠져나갔냐가 이게 문제지,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심장에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피가 안 딸려오고 앞으로 안 품어나간 게 문제죠. 그리고 심장의 말주무혈관이 막인 거는 전체적인 피의 유속이 느리려고 하면은 전체 말주무혈관을 약 70% 정도는 막아줘야 심장의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심장의 말주무혈관이 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고 한번 연상해 봅시다. 우리 인체의 말주무혈관을 전체를 70% 정도 막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 맨 먼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져서 그 합병증으로 질소 밀도가 높아졌고,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산소 부족이 와야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먹어치우지 못하면 영양분이 밀도가 높아지는 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 고지혈증과 어혈은 사촌간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피의 유속이 느릴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고지혈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체의 피의 유속은 느려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지혈증의 원인이 신장에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산소 부족이 고지혈증을 유발했다고 하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또 신장이 고지혈증이 되면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무혈관을 막아야만이 간 쪽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간세포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 기능이, 신장 기능이 먼저 망가져야만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말초무혈관은 뚫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학문이 없지요. 고지혈증이면 고칼로리 음식 줄여라, 운동 많이 해라, 이 얘기만 나오지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말초무혈관을 뚫으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체 전체의 말초무혈관을 막을 정도로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생기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 많은 양의 어혈이 중금속을 맨날 먹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많은 양의 어혈은 인체 구조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체 말초무혈관을 70% 정도 막을 정도로 많은 양의 어혈이 있는데 지금 하는 방법 가지고 과연 그 70%를 5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지요, 당연히. 심장을 꺼내서 막힌 혈관에다가 스프링을 넣는다고 그 밖에 있는 70%가 막힌 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 왜냐? 이게 뚫려줘야 심장이 피를 당길 때 잘 달려오고 앞으로 품을 때 잘 빠져나가는데 양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쪽에 막힌 혈관은 그대로 놔두고 심장에 있는 그 관상동력만 뚫어준다고 임시방편이지. 이거 뚫어줘서 스프링을 넣어 있는 동안도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밤이고 낮이고 계속 어혈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은 이미 막힌 데서 자꾸 보태주거든요. 그 옆에 막히면 스프링 하나 더 넣고 그 옆에 많으면 스프링 하나 넣어놓고 이것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가 현대화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방법은 어때요? 1차적으로 우리 인체 구조상 혈류가 많이 공급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지고 보면 심장과 폐 쪽으로 혈류가 가장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체 생리 구조를 보면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이 30번 급체혈이고 심장을 거쳐서 나가는 쪽이 열어주는 게 5번 협심증 혈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심장에서 먼 쪽보다는 가장 가까운 쪽에서 많은 양의 어혈을 쉽게 빨리 띄워줘서 심장마비의 돌연사를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1차 사혈로 5번, 30번 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5번, 30번을 빼주고 8번은 재발하지 말라고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맥, 심장이 빨리 뛰다 늦게 뛰었다, 빨리 뛰다 늦게 뛰었다, 또 한동안 안 뛰었다가 또 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심장이 일사불란하게 맞춰서
뛰는 그 신호는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심장과기에서 뇌파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뇌파 누수나 뇌파 합선이 일어나요.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심장이 한동안 안 뛰었다가 또 뛰었다. 이걸 우리가 무호흡증이라고도 하죠. 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 이게 합선이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도 피가 또 막 한동안 막 팍 뛰다가 또 한동안 안 뛰다가 이렇게 신경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는 뇌파 합선. 근데 뇌파 합선과 뇌파 누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두 가지 현상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선이라고 하는 거를 전화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전화선의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 어떡해요? 그 목적지에다가 뇌파를 보낼 적에 그 뇌파가 다른 데로 방전이 돼서 나가버릴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벗겨지면 합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팔에 연결된 거, 장에 연결된 게, 심장에 연결된 신경선이 다른데 인체 어느 부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누수나 합선이 일어날 가능성은 누구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뇌에서, 손해에서 직접 신경선이 나오는 그 통로는 9번, 5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만큼은 9번, 53번, 1번. 요거를 빼주면 잡을 수가 있고, 심장이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왜 부풀어 올랐을까? 그냥 심장 비대증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피를 품어주는데 앞에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힘을 쓰다가 심장 근육이 늘어진 거를 우리가 심장 비대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심장이 또 쪼그라드는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5번, 30번을 빼주면 30번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열어주는 혈이고 5번은 심장을 거쳐서 나가주는 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체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어디를 빼줘도 말초모세혈관 속에 어혈을 빼주면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5번, 30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또 재밌는 게 있죠. 뭐냐,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호흡은, 우리는 폐는 어때요? 근육세포가 없죠. 그래서 복막이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폐 속에 공기가 들어오고 위로 올라갈 적에는 폐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여기도 협심증혈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협심증혈이 두 개지요. 5번이 이렇게 두 개인데, 사람에 따라서 아래가 막히든 우가 막히든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혈점이 두 개거든요. 그래, 여기를 빼줘서 심장이 피를 당길 때 잘 딸려오게 하고 앞으로 나갈 때 잘 빠져나가게 하면 마음의 불안, 초조하고 협심증, 폐쇄공포증, 대중 앞에 서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이런 증세들이 치료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판막이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기를 지져서 팽팽하게 하죠. 너무 늘어지면 어떻게 인공 판막 달죠. 근데 심장 판막이 우리가 정상이 조직세포가 100이라고 할 때 심장 사회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50%, 한 30%만 남아 있어도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을 인체 모든 조직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피가 잘 들어가고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5번, 30번을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9번, 53번, 1번을 빼주고 8번은 재발하지 말라고 우리가 빼주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죠. 심장과 폐는 우리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밖에서 뺀다고 과연 그 안에 나올까요?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명인으로 그걸 녹이고 불려놓고 밖에서 빼내면 딸려올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적어도 인체 전체 말초모세혈관이 70% 이상이 막혀야 각종 심장질환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기해 보세요. 그 70%의 어혈을 바깥으로 빼내는 게 빠를까요? 약으로 녹인다?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 불려가지고 빼내는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5번, 30번에서 어혈이 탁 나오면 어혈이 나오는 그 순간 숨쉬기가 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들은 어혈이 나오는 순간 그 증세가 없어질 거예요. 물론 여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사침할 때 좀 조심해라, 압을 걸었을 때 얼굴이 창백하면 중단하고 마사지를 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부수적으로 배워야 되지만,
심장 사이클의 생리 이치는 바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70%가 되기 전에 자꾸 빼주면 심장마비가 예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의학으로 봐도 인체 전체 말초보세혈관이 70% 이상이 막혀야 심장에서 오는 모든 질환은 심장 밖에 있는 말초보세혈관이 막힌 게 원인이다. 그러면 그 밖에 막힌 어혈을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고 50% 이상이 막혀도 70% 정도가 막혀서 온다고 하면 밖에 걸 20, 30%만 빼줘도 돌연사 막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치유가 되면은 같은 병이 짧아도 10년, 정상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은 같은 병이 재발한다고 하면 그건 치료가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38년 동안 얘기를 해도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반론 못 해요. 단 피부종만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암도 그래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현대과학으로 병을 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해답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인체 생리 자체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가, 어떤 질병이, 어떠한 생리,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오는가 하고 따져보면, 제가 암은 그랬어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 120조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인체의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암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눈 위로 보면 정상세포는 약 45일에서 80일을 주기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암세포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우리가 암이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빨리 할수록 암 조직이 빨리 클수록 우리가 악성 종양이다. 암이다.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빨리 크냐 적게 크냐 하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느냐 적게 느끼느냐 이것이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는 거는 무엇이겠냐? 산의 강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산의 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혈관을 제가 하수도 관으로 비유했죠. 혈관을 하수도 관이라고 생각해봐라. 하수도관이 딱 막히면 막힌 위쪽으로는 물이 못 내려간다. 그럼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 중산, 강산하고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산화작용이 주변 조직을 녹일 때 이 기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산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이 강산을 해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심천생이고, 근데 심천생이 해독하는 기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체 암이 왜 왔을까요? 하고 따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기해 보세요. 피가 잘 도는 곳에서 암이 왔을까요? 피가 못 도는 곳에서 암이 왔을까요? 정답은 혈관이 막혀서,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쪽 복판에서 암이 왔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한 곳에서 암이 왔다고 그러면은 암이 발생하는 곳은 피가 도는 곳인가요? 못 도는 곳일까요? 정답은 60%의 혈관이 막힌 곳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피가 회전하는 건 20, 30%밖에 안 되겠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해독제가 됐든 항생제가 됐든 어떤 약도 우리가 약으로 먹든 주사를 맞든 피가 도는 데까지만 그 약성에 도달하는 거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약성에 가서 양리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 바로 그 중에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녹여서 불려서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암이 생긴 곳은 그 주변은 말초모세혈관이 다 막힌 곳이고, 그래 거기를 불려서 빼내는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빼서 사정거리에서 가까우냐 멀으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 효능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해보면은 암의 크기가 3cm 미만 정도 되면 사혈만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3cm 이상이 되면은 제가 수술을 하고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암은 재발이 두려운 거지 수술이 두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많이 번졌을 적에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현대의학이 암을 치료하면 암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해요. 암세포를 죽이거나 잘라내는 게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암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혈질이 암이 생긴 부위만 혈질이 강산성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부위만 산도가 높았냐? 피의 유속이 느려서. 피의 유속은 왜 느려졌느냐?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럼 혈관은 왜 막혔느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빼내면은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산도는 어떨까요? 내가 고인물을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녹여서 불려서 빼내는 방법과 해독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 이것도 요점은 뭐냐? 우리 인체에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요산,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 탄인산은 간이 여과하는데 강산은 해독하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체 스스로는 그걸 해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한 게 심천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 그냥 과학의 눈으로 보는 거와 우리 인체를 생리이치로 보는 건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가 영원히 사는 세포가 있을까요? 일정 수명이 있을까요? 당연히 일정 수명이 있다. 약 45에서 80일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정상이라고 하면 80일을 살면 사람의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를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져요. 이것이 죽은 만큼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반복되는 게 생명 이어진 현상 생리이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영원히 사는 세포가 없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새로운 암세포만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기존의 암세포는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포가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수면세포를 이해하면 돼요. 수면세포 하면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공부한 거는 자연의 생리 우주만물의 이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식물, 동물, 작은 미생물, 우리 인간, 곤충 우리가 외형이 각각 다른데 조상이 같기 때문에 생리 이치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지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성장을 다 멈춰요.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생리 이치입니다. 근데 휴면 상태, 모든 생명체들이 동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원인이 뭘까요? 하고 따져보면 그 원인은 공통적으로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면, 동면 상태에 빠지는 게 자연의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그러면 곰만, 물고기만, 이런 것만 동면 휴면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 인체도 휴면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자, 모든 생명체는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은 휴면, 동면 상태에 갈 수가 있다. 근데 이 휴면 상태가 되면 정상 생명체보다 수명이 오래 가요. 그래서 물벌레나 이런 것들이 물이 건조하면은 이게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백년을 건조 상태에 있다가도 물에 다시 집어넣으면 몇 분 만에 다시 걸어 다닙니다. 이게 100년 동안 있다가 휴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휴면 상태에 있다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오래되면 이제 녹아서 지방 단백질이 변화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따져봅시다. 암이 발생한 곳은 피가 도는 곳일까요? 못 도는 곳일까요? 말초모세혈관이 막혀서 피 유속이 느렸기 때문에 산도가 높아져서 암이 왔다 그랬죠. 그러면 혈관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때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휴면 상태에 있는 생포를 제가 수면세포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어서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런 세포들은 언제든지 다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병들고 노후 세포는 녹아 없어지고 새로 분열된 세포는 건강한 세포가 자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는 여러분들 줄기세포 논리를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비유하기 쉽게 해볼게요. 제가 능소화꽃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능소화를 갖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소화 하나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수와 가지를 전정가에 딱 잘랐어요. 그럼 이건 줄기지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땅에다 꼽으면 분열할 때 뭘로 분열해요? 뿌리 세포로 분열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기관이 신장, 간, 조직이 다른데 이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에 맞게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인체의 모든 세포는 어떤 거라도 분열할 수 있는 게 줄기세포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상세포들이, 남아있는 정상세포들이 새롭게 분열할 때 기존의 수명이 다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 빈자리를 분열할 때 정상세포가 분열한다 그러면 암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소리가 맞는 이론일까요? 틀린 이론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은 새로운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만 생기지 못하게 그 암세포가 생긴 주변의 환경을 피를 맑게 유지만 해주면은 암세포는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체 생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암이 너무 커서 그 암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느라고 영양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놈들이 다 갖다 쓰면 빈혈이 와서 죽어버리거든요. 왜 암 자체가 혈질이 강산성화되면은 항상 빈혈이 동반합니다. 그 빈혈이 이제 동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근데 사실 암세포가 그 많은 양의 혈액을 다 끌어간 것보다는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자체적으로 녹아 없어져.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암도 현재 암 치료 효능에서 현대 학자들이 떠들면 그러거든요.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약하게 받은 사람은 산 사람이 있어도 진정한 암인 사람은 산 사람 없다.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진정한 암과 암이 아닌 거는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피검사를 해서 빈혈이 없다고 하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데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암이 진단받았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빈혈이는 왜 오냐. 혈액 속에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서 빈혈이거든요. 그럼 영양분은 왜 녹아 없어졌느냐. 강산의 화학 반응에서 녹아 없어졌다. 그러면 암의 원인 물질도 빈혈의 원인 물질도 강산이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암은 100%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술하면 3개월, 5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도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술 피하려고 할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암 있는 부위만 똑 떼내고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없애주게 한다. 그 방법이 뭘 거냐. 암이 생긴 위치를 암이 발생한 위치의 주변에 어혈을 다 뽑아내서 피 유속을 빠르게 해주고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맑은 피가 돌게 해주는 장애는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면 암이 3cm 이상 크면 수술은 해라. 그렇지만 재발 않는 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만 받지 말고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재발을 막는 거 97%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종권은 따라요. 제가 제공하는 피가 만들어지기 위한 영양물질, 어혈을 불리는 영양물질, 해독물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야 이런 치료능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신천생리학 시각으로 그동안에 제가 38년 동안 많은 환자를 임상을 해보면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은 마음속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끔 혹시 내가 이거 잘못된 거를 여러 사람한테 이게 설명해서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고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데 38년 동안 많은 사람을 임상을 하면 할수록 정답은 뭐냐?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단 그런데 피부족이 오면 모든 것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어혈을 빼낸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서 빼는 거와 그냥 빼는 거와 어혈을 녹이고 불리면서 빼는 거와 이 썩은 피를 맑게 여과하는 해독 기능을 하는 처방을 하면서 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우리가 외형상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현대학과 신천 생리학의 차이점은 이래요. 현대학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천 생리학을 기준하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성분학적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정상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생리치는 눈으로 안 보이지요. 깨우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와 화학 반응이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우리가 암이다, 섬유종이다 하고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성질의 세계와 화학 반응을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이 원인 제공한 결과물만 가지고 이것만 떼내면 치료가 될 거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병이 수술을 해도 같은 병이 자꾸 재발하는 이런 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심전 생리학이 주장하는 그 생리치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좀 심도 있게 접근한다 그러면 심장질환이나 암이나 이것이 불치병이고 지금처럼 그게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기존에 있는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심장질환에 대해서만큼은 치료 효능이 수술 날짜 받아놓고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단 사혈할 때 주의는 필요하다. 이건 책이나 유튜브의 영상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앞서 배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배워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심전 생리학이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웠어요.